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 남을 헐뜯는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인터넷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이야기를 원래 자기가 올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데 마치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한 것처럼 훤히 꿰뚫고 보듯이 그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보고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없는 소리를 꾸며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 레벨에 맞는 자기 얘기지 상대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자신의 자의식에 저장된 내용 안에서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 안에 안 들어있는 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떠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도둑놈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방 든 사람의 가방은 모두 다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고, 또 남의 물건도 모두 도둑질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도둑놈한테 그렇게 보이듯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 댓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엊그제는 또 어떤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것도 감옥인지 뭔지 어딘지 거기는 한 10평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가서 사는 데는 신문지 두 장 정도 놓는 정도의 넓이랍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이,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양반이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체로 눈치챌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모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접 자기가 신문지 2장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국회에서 누워가지고 이런 거라고 해서 시연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요즘 어떻게 사느냐, 그 양반이 신문지 2쪽만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함부로 그렇게 모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수준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인터넷에다가 뭐 댓글을 올리거나 누구를 모함하는 걸 보면 도둑질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또 정신 이상자가 댓글을 올리면 미친 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를 비방하지만 비방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자신들의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대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나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한 가지 근거를 갖고 펼치는 그들의 상상력은 괘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색다른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을 정도입니다. 날 아주 무슨 귀신같이 만들어 얘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오히려. 괘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밌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는 자기 뒷마음에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자기 뒷마음에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그 추구하는 세계를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걸 위해서 앞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거죠, 추구하는 세계. 근데 이렇게 추구하는 세계가 없는 사람은 괜히 바깥의 얘기를 가지고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수준에 맞게끔 자기 얘기를 갖다 보태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난해가지고 돈을 받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쁜 댓글을 올리는 그런 직업도 있대요, 직업. 그래서 괜히 그 사람 험담하는 걸 갖다 댓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마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석가는 이런 사람들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뭐 히히히 이렇게 무서운 게 마귀가 아니고 그런 인간들이 다 마귀예요. 그리고 이런 이 마귀들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곧 마구니인 것입니다. 그게 마구니예요. 이 마구니의 원래 뜻은 마군입니다. 마귀 마자에 군인할 때 군자 마군. 마군이 말이야 이러다 보면 그게 마군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식으로. 그래서 마군은 원래 마라는 인도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인도의 악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군은 악마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악마의 군대가. 자신의 격에 따라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내세우기에 잘난 척을 하며 남을 헐뜯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헐뜯어서 돌아오는 대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가는 자신이 욕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남들은 말이야 신문지 뒷장에서 사는데 혼자 넓은 데서 샀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신문지 두 쪽으로 만들어진 만한 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 말은 남을 비방한 대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뒷마음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바깥의 걸 가지고 자꾸 남을 험뜯으면은 험난하게 험뜯는다는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추구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욕한 대로 그렇게 헐뜯는 대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습니다. 왜 일찍 죽느냐? 슬프게 하면은 슬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려면 가야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비방하며 욕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읽는 당사자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쓰면은 그게 본인의 뒷마음에 반복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읽는 당사자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뒷마음입니다. 그 뒷마음은 아까도 봤지만 앞마음을 파헤치고 튀어나온 게 뒷마음이에요. 때문에 뒷마음의 분노가 텔레파시처럼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한 사람한테 텔레파시처럼 상대편의 분노가 텔레파시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에서는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합니다. 아까는 텔레파시였는데 이건 사이코키네시스. 우리나라 말로는 염력입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텔레키네시스는 상대편의 영혼은 작용을 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신의 천벌과 같은 것입니다. 재앙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게. 왜 누구는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누구는 꼭 재앙이 나서 뭐 차에 쳐 죽거나 뭐 어떻게 죽거나 이렇게 느닷없이 죽느냐. 그러니까 이 천벌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남을 비방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수의 인생은 부르는 노랫말처럼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욕한 대로 됩니다. 때문에 운전 중에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나오는 욕이잖아요. 그 화를 그렇게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뱉은 욕은 괜찮아요. 이런 개놈의 새끼.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런 쌍. 이렇게 에너지를 빼붓는 욕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떻게 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죽어라. 가다 되져라. 뻗어라. 박아라. 이런 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라는 식의 욕을 하면은 그것이 말이 되었든 욕이 되었든 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오래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다 죽어라 하고 빨리 죽어라는 같은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왜냐면 오래 살다와 빨리라는 의미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의 시간에는 오래 살다와 빨리는 각인이 안 돼요. 뭐만 각인되느냐? 죽어라만 각인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면 그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 죽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뒷마음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아 끼거나, 그런 걸 막아 끼었다 그래요. 뭐 잘 안 되는 거 막아 끼거나, 심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셨죠? 괜히 그냥 그 대통령쯤 돼가지고 그렇게 10평짜리 가서 사는 걸 그걸 배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문지 두 장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걸 비방하더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신문지 두 장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지, 또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니까 한 10평짜리 안에 들어갈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예,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욕이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추구하는 세계가 있으면 그걸 하느라고 바깥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남의 걸 보고서 트집을 잡아서 욕을 하다 보면 그 욕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추구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욕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되든지 뭐 암에 걸리든지 뭐든지 일찍도 죽어요. 다 그렇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욕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셨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셨죠?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욕은 내용과 상관없이 말 그 자체대로 됩니다. 때문에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라 하는 욕하고 빨리 죽어라 하는 욕은 같은 욕입니다. 죽어라만 쓰여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다가나 뭐 빨리나 이런 내용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뒷마음에는 죽어라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건 더 눈에서 자기가 죽으면 그래도 자기는 편안하게 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눈물 나게 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셨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무슨 돈 받겠다고. 그러니까 돈 받는 거를 우주는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악성 댓글 올린 그 알맹이 그 단어만 각인이 되는 거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우주는 그렇게 댓글 다는 그 사람이 돈벌이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단지 그 당신이 올리는 그 글귀대로 그렇게 되도록 당신을 도울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욕설은 그 수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편을 욕하면은 받는 자는 자신이라는 걸. 상대편은 안 받아요, 오히려. 그리고 역량이 약해요. 세봐야 30%고 20% 내요. 근데 본인이 한 욕은 본인한테 최소한도 70% 이상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욕설이 저장되는 것은 자신의 뒷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벌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